축구 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균열의 전말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전격 제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축구계를 넘어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표면 뒤에는 상상 이상의 갈등과 소통 부재가 자리 잡고 있었음이 밝혀지며 우린 손흥민만 믿는다 는 김민재 선수의 폭발적인 외침과 함께 대표팀 내부의 집단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공기 속 그는 감독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보, 그리고 이어진 침묵, 사전 논의조차 없이 택신 선수를 배제하는 결정이 런던 도착 직후 일방적으로 전달되었고, 곧바로 이어진 짐 정리 과정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명단 제외를 넘어 이미 대표팀 내부의 깊은 균열과 회복 불가능한 갈등이 진행 중이었음을 암시하는 섬뜩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는지 그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는 바로 전술적 충돌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견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축구를 선호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며 공격에서는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자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득점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철학이 손흥민 선수의 독보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완전히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넓은 공간을 활용한 폭발적인 침투, 순간적인 빠른 전환, 그리고 골문 앞에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진정한 강점은 득점과 직결되는 파괴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팀 시스템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 볼을 받아 연결하거나 심지어 중원까지 딥술이 내려와 빌드업 과정에 참여하는 장면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재정의는 단순한 포지션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봉인하고 팀의 전체적인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근 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였던 슈팅 수와 페널티 박스 안터치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패스 횟수와 활동 범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팀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팀의 득점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수단 내부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갔고 경기 중 손흥민 선수가 동료나 벤치를 향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플레이 상황이 아니라는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거대한 리더십의 충돌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랫동안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분위기와 방향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와 확고한 철학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강력한 리더십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때 발생합니다. 일부 루머에 따르면 경기 운영 방식이나 선수 활용 방안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미묘한 긴장감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대표팀 내부의 역학관계에 중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폭발적인 원인은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감독이 팀의 핵심이자 상징인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러한 소통 과정이 극히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통의 단절이 선수단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일부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강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대표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수단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면서 일부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집단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태를 바라보는 팬들의 반응 또한 극단적으로 나뉘며 대한민국 축구계는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감독의 권한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 전체의 목표와 방향성을 위한 결정이라면 아무리 큰 스타 선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감독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대변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국가대표팀에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그동안 팀에 기여해온 막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무모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팬들은 그의 존재가 단순한 전술적 요소가 아니라 팀의 정신 그 자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 사안을 연일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파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표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갈등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매체들 역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빠르게 인용하며 한국 국가대표팀의 상황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핵심이 흔들리는 이 드라마틱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례 없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바로 타이밍의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거나 팀의 근간을 흔들 만한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다가올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중심축을 흔드는 결정은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홍명보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팀 내부의 안정성과 결속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심각한 내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표팀이 완전히 분열되는 것입니다. 선수단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경기력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두 경기의 패배를 넘어 국가대표팀 전체의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잘 넘긴다면 오히려 팀이 더욱 단단하고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한 조직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감독과 선수단이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봉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축구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이제 모든 축구 팬들의 시선은 다가오는 3월 A매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다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충격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어떤 파격적인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선수의 제외, 과연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감수한 무모한 결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심각한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3월 A매치 일정은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선 막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국가대표팀은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팀 결속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점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에서 치러지는 이번 3월 원정 2연전은 경기 결과 그 자체보다 팀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팀의 정체성과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인 코트디부아르 대표팀과의 맞대결은 한국 대표팀에게 전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몸싸움, 빠른 공수 전환 속도, 그리고 개인 능력에 의존한 파괴적인 돌파를 특징으로 하는 팀입니다. 이는 조직력과 정교한 패턴 플레이를 중시하는 한국 대표팀에게 있어 가장 까다로운 유형의 상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측면 수비에서의 한대의 상황 관리 능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역동적인 공격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관건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현재 선수단의 특성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합하느냐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핵심 자원은 빠른 템포와 유연한 움직임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만약 전술이 지나치게 고정적이거나 선수 개인의 역할이 제한된다면 팀 전체의 공격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트디부아르전은 감독의 전술 철학과 선수 개개인의 장점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코트디부아르처럼 전방 압박이 강하고 활동량이 많은 팀을 상대로는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탈압박 능력이 경기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그리고 패스 선택의 속도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상대에게 지속적인 공격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곧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대표팀이 어떤 정신력과 조직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갈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축구는 이 경랑의 시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모든 것은 이제 그들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